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내내 날씨가 좋다가 주말 동안에는 추워서 혼이 났습니다. 시드니 쪽은 뭐 그렇게 더워서 난리라는데 멜번은 역시 덥다가 춥다가 날씨가 좋다가 개판이다가 스펙타클한 것이 딱 제 스타일이긴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특히 주변에 공유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중국이 호주 와인에 대한 수입 규제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WTO에 걸려있던 양국 간 수출입 무역 분쟁은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은 어제 11월 4일 날 중국에 방문하여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중국이 수입을 금지한 호주 와인에 대한 관세 철회를 신속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었고, 그래서 호주는 일단 분쟁을 거두었고, 만약에 또 검토하고 나서도 나중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관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때는 다시 분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은 연간 20빌리언 달러 200억 불 엄청난 규모인데, 수입 품목인 호주 와인에 대해서 107%에서 212%까지 관세를 때려버려 가지고 사실상 수입을 막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안소니가 수상으로 이제 자리에 들어오면서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교류를 많이 해왔고, 지난 8월에는 호주산 보리가 다시 중국으로 수출되기도 하였었습니다. 안소니는 어제 미국으로 날아갔고 3박 4일인가 하여튼 나흘 일정입니다.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인도 태평양 지역 공동 방위를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부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만나러 가면서 중국과는 무역 분쟁을 해결했다. 미국 눈치 보면서 팔아야 할 물건도 못 팔고 있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할 행태를 보였습니다. 안소니 알바니지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만난 게 뭐 7번인가? 10번이 하여튼 조금 안 되는데, 예전에 만났을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안소니 알바니지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저기 저 남쪽에 있는 친구 뭐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소니 이름 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주 의료협회 이렇게 불러야 되나?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이 이제 비싸지는 클리닉 운영 비용 등 이런 거 감당하기 위해서 치료비를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권고를 하면 그냥 그렇게 가격이 오른 겁니다. 지난 3월 달에는 90불, 7월 달에는 98불 이렇게 올리더니 이번에는 102불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11월 1일부터는 벌크 빌링을 하지 않는 GP를 방문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100불 이상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벌크 빌링하는 GP들한테 지불해주는 수당 3배로 올려준다는데, 이거는 뭐 펜셔너나 복지수당 수령자 그리고 16살 밑에 아이들 치료하는 의사들에 해당되는 이야기라서, 결국 이 혜택을 받아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호주 전체 인구 2억 5,700만 명 중에 꼴랑 1,1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 초에 마이 메디케어라는 것이 이렇게 실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환자가 미리 방문할 GP를 선정하여 가지고 등록을 해두면 진료 이후에 GP에 대한 수당이 그 지정된 GP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므로 결국 환자가 이제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뭐 이전하고 동일한데 차이점은 미리 등록을 해둬야 된다 그거죠. 근데 의사 쪽도 이 시스템에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해보려고 했는데 저를 만나는 GP는 이 마이 메디케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저는 지금 의사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마이고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메디케어 연결하면 거기서 마이 메디케어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도 등록 가능하고 의사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 의사와 연결해서 등록해 두면 다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솔직히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경험이 있다면 겪어보고 어떻게 되더라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새벽에 진도 5짜리 지진이 또 빅토리아주를 흔들었습니다. 그 질롱 가는 길에 있나요? 콜락이죠. 콜락에서 시작된 지진은 멜번에서도 느껴졌다고 하고 저 멀리 타스마니아에서도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뭐 큰 재산 피해도 뭐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뭐 쪼매난 재산 피해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진앙지인 콜락 주변으로 한참 그 흔들렸을 그 나무들 있잖아요. 그 뿌리 좀 간당간당한 거는 앞으로 여진에 자빠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이런 경고는 나와 있습니다. 진도 3.6짜리 여진이 어제 아침 일찍 5시 45분쯤에 아폴로베이에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흔들어댔고 또 오후 2시 30분에도 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여진이 몇 달간 계속될 수 있다고 하니까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읽기로 지진은 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느끼냐 마냐의 문제라고 하던데 요즘 들어서 우리가 아는 지진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생각해 본 게 지구가 많이 아픈 거 아닌가, 그래서 벌벌 떠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디 여행지나 뭐 먹는 곳, 카페 이런 거 검색할 때 제가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타임아웃라는 웹사이트에서 세계에서 가장 쿨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쿨하다가 뭔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뭐 선정을 했다고 해서 보니까 호주에서는 2군데가 100위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멜번에 있는 브런스위크 이스트가 6위, 그리고 시드니에 있는 엠모어가 17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선정되나 항상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만 몇천 명 넘는 전 세계인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후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타임아웃 편집자들이 커뮤니티 벤처, 그러니까 뭐 그 커뮤니티 기반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도 좀 걸러보고 녹색 공간, 아니면 뭐 녹색 공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 뭐 그런 것까지 보고 또 거리 예술, 뭐 우리 같으면 낙서로 보이는 그런 것도 거리 예술이니까 그것도 보고 뭐 이거저거 문화 수준도 보고 해서 걸러내서 순위를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멜번에 있는 지역들은 뭐 꾸준히 순위에 올라갔는데 작년 2022년도에는 피츠로이가 27위에 선정된 적이 있고 그 전에 2021년에는 리치몬드가 10위를,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야라비리, 서쪽에 있는 야라비리 5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위부터 40위까지 쭉 봤는데 뭐 홍콩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뭐 여러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데 한국도 유일하게 한남동이 25위를 차지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딱히 쿨하지 못한 편이라 브런스위크 이스트하고는 잘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일 없으면 내일 뵙겠습니다.